블랙라벨 함수 스텝 2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1번. 임의의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킬 때,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F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x, y에 각각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기억. F1은 F1 더하기 F1이 되고 양변에서 F1을 이제 빼주면 F1은 0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지금 틀린다. 그 다음에 니은은 F8을 구하래요. 자, 근데 F8과 F2 사이의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x, y에 각각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랑 y랑 곱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럼 F4는 F2 더하기 F2, 그러니까 2 곱하기 F2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에 4, y를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랑 y랑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F8은 F4 더하기 F2가 되고 F4 자리에 F4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F2 더하기 F2가 돼서 이거는 3 곱하기 F2가 되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다. 자, 디귿. 자, 역수 관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x에다가는 x, y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랑 x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f1은 fx 더하기 fx분의 1. 그런데 우리 기억에서 f1이 0이라고 구했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 0은 fx 더하기 fx분의 1이 되고 요거를 다시 이항을 하면 fx 마이너스는 fx분의 1이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대요. 자,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자, x랑 그것보다 하나 더 큰 값, 그리고 그것보다 두 개 더 큰 값을 쭈루루 이렇게 대입했을 때 각각의 함수값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요것도 지금 살펴보면 요게 x라고 하면 얘는 x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2,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여기에 x를 넣으면 x 플러스 2가 되지만, 여기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 플러스 3은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 플러스 1. 요 식도 성립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식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면 이 부분이 지금 소거가 되니까 두 식을 더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식을 더하면 fx 플러스 3 더하기 fx 플러스 2는 자, 이렇게가 소거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다음에 f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좌변, 우변 같은 항 또 소거를 하면 f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성립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6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할게요. 여기도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f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이 되고 다시 이만큼은 마이너스 fx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다시 fx 요런 관계식이 성립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fx 플러스 6은 fx다. 그래서 6주기 함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2019도 6으로 나누면 자, 2019를 6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뿅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2019를 6으로 나눠볼게요. 6, 3, 18 그러면 21, 6, 3, 18 그럼 39가 되고 6, 6, 36 하면 3이 남죠. 자, 그래서 F 2019는 F3과 같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F 2020은 F4와 같겠죠. 근데 F4는 마이너스 F1과도 같죠. 자, 요 관계식에 따라서 자, 그러면 F 2021은 F5와 같은데 이거는 마이너스 F2와도 같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자, 요렇게 넘어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를 쭈르륵 더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거를 다 더하면 이제 답이 되는데 그 답은 요렇게 세 개를 더한 거와 같다. F3. 자, 근데 F3을 자,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요 식이 F3은 F2-F1이라고 이제 식을 변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F3 자리에 요거를 대신 대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더하면 F3 자리에 F2 마이너스 F1 그리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이렇게 하면 F2가 뿔마로 사라지고 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F1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F1이 2017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017 해서 답은 마이너스 4034. 답은 1번이 되네요. 3번. 자, 다음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분의 121의 값을 구하래요. 자, 가부터 해석할게요. 요거는 이차 함수네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만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요렇게 이렇게 y축, 원점,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간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 구간에서만 보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지금 1이죠. 자, 그래서 여기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자, 그 말은 y축 대칭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다를 해석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거는 또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얘는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는 뜻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잖아요. 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 플러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요 점들이 이렇게 갈 거고 자, 그럼 이 점들은 이렇게 갈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함수를 완성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2가 될 거고 자, 요렇게 여기는 다시 3이 되고 요렇게 해서 여기는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함수가 나타날 거예요.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결론은 F의, 자, 2분의 121은 2분의 120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자, 요거는 다시 F 2분의 120은 60이죠. 60 플러스 2분의 1이다. 근데 요 60이 뭘까요? 60.
자, 지금 요것들의 규칙을 찾아보면 x의 짝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 1임을 알 수 있어요. x의 홀수를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다 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0이라는 거는 짝수니까 요렇게 한 1이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그런 결과겠죠. 근데 그것보다 2분의 1이 더해졌대요. 그러면 만약에 60이 이 위치에 있을 때 그것보다 2분의 1을 더하면 60 플러스 2분의 1은 요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때의 함수값은 이런 함수값을 읽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얘가 60이라고 하면, 아이고, 요게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를 만약에 60이라고 하면, 자, 어차피 짝수일 때 함수값이 다 1이니까, 뭐, 이런 점들이라고 할게요. 근데 요런 점이 60이라고 하면 얘는 62가 되고, 얘는 64가 되고, 얘는 58이 되고, 뭐, 이런 형태죠. 그럼 축은 요거는 달라져 있겠죠. 자, 얘가 60이라고 하면 60 플러스 2분의 1은, 자, 요쯤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을 거고, 그때의 함수값은 얘가 함수값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내가 아는 식은 요 식밖에 없잖아요. 이 식은 지금 이 구간에서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60 플러스 2분의 1의 함수값은 6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다. 자, 그래서 요거는 60 마이너스, 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f의 60 마이너스 2분의 1과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f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값과 같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 볼게요.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그 함수값은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2번. 4번. 함수에 대하여 그래프. 자, 요런 fx 함수가 x가 0인 구간에 따라 뭐 이렇게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런 fx 함수에 대하여 그런 fx 함수를 삐리리 해서 두 개를 뺐어요. 그래서 새로 정의된 함수가 gx인데 그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fx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축 그리고 이렇게 x축 그리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y는 2분의 1x예요. 그러면 y는 1x가 이 정도 기울기니까 2분의 1x는 한 이 정도 기울기. 그래서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이쪽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0을 지는 이 정도의 기울기로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y는 fx다. 자, 그 다음에 g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런 형태를 눈여겨보세요. fx-6 마이너스 fx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를 x-6 마이너스 x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fx 함수의 기울기를 뜻하는 식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fx에 x-6의 x값을 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fx-6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의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f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x 위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최대일 때 gx는 최대가 되고 이 전체가 최소일 때 gx는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기울기는 fx 함수의 기울기는 자, 요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 기울기가 2분의 1일 수가 있고 또는 x가 0보다 작으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죠. 자,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울기라는 거는 fx-6 나누기 fx에서 자, 요거를 간단히 하면 x랑 마이너스 x랑 살아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이때 요만큼 이 등식이 성립해요. 자, 그러면 fx-6-f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만큼을 내가 gx라고 했으니까 그때 gx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요 기울기는 fx-6-fx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6인 거죠. 자, 그러면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 fx-6-fx가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다시 gx니까 그래서 gx의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 두 개를 더하면 답은 3. 자, 5번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요. x가 1, 2, 3, 4거든요. 자,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다. 그리고 f2는 2다. 그러면 f4는 2다. 요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고 자, 그리고 y는 gx 그래프도 x에서 x로 간대요. 자, x가 1, 2, 3, 4거든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이 gx 함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화살표를 이제 정해줄게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2가 되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1이 되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3이 되고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3이 되네.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h 함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그 hx는 뭐 이렇대요. 뭐 1을 넣었을 때 F1과 F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F1과 F2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더 함수값이 큰 값으로 H1 함수값이 결정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y는 hx가 1대1 대응일 때 그러면 요게 얘가 1대1 대응일 때 자, F2는 자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H3은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각각 구하는 게 이제 문제네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뭐부터 접근하면 좋냐면 4부터 H4부터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4를 넣었을 때 함수값, 얘를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각각 알고 있기 때문에 H4부터 접근을 할게요. 그러면 H4는 F4는 지금 함수값이 3이거든요. G4는 함수값이 2거든요. 그러면 함수값이 얘가 더 크잖아요. 자, F4의 4가 값이 더 커요. 그러면 그때 값이 더 큰 걸로 이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3과 2를 비교해서 3이 더 크니까 4를 넣었을 때 H4를 넣었을 때 3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을 한번 해볼게요. G3은 지금 3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F3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자, F3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최소한 H3은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H3이 1이나 2로 간다면 자, 요 함수값보다 더 큰 함수값이 3이므로 3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근데 H는 1대1 대응인데 3은 이미 4한테서 화살을 받았어요. 그러면 3이 3한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3은 4한테밖에 갈 수가 없죠. 자, 요 3이 1, 2, 3, 4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H가 1대1 함수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F가 1, 2, 3, 4로 간다면 G3도 3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가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얘가 화살을 두 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3은 4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 F3은 4로 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해볼게요. 얘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에요. 요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일지는 몰라도 1이나 2나 3이나 4. 일단은 요 2가 3이나 4로는 못 가요. 자, 이미 이 H는 3, 4가 화살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2가 만약에 2로 가요. 자, 이 2는 1로 갔거든요. 자, 그러면 H2는 1과 2 함수값을 비교해서 2가 더 크니까 2가 2로 갈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가능성 하나 있고. 자, 이번에는 G1과 F1의 함수값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G1은 2로 가요. 자, 그러면 H1은 1로는 절대 못 가죠. 이미 2라는 함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1로 간다고 해도 2로 나오겠고 얘가 2로 간다고 해도 2로 나올 테니까. 근데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1이 3이나 4로는 못 가요. 3, 4가 이미 함수값을 결정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1은 2로밖에 못 가네요. 아, 1은 2로밖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2가 2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또 못 되죠. 자, 남은 2는 1로밖에 갈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해보면 1이 2로 갔어요. 자, 그래서 요 1이 3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얘가 1이 3으로 가야 되니까 요 1은 1로밖에 못 가겠다. 자, 그 다음에 요 2가 1로 갔어요. 그럼 이 2가 1로 가야 되면 2가 여기 1로 잠깐만. 여기 2가 요렇게 1로 갈 수밖에 없네요. 요렇게 1로. 그래야 최종 2가 1로 가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 1은 2로 갔어요. 그럼 이 1은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겠는데 자, 그거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럼 얘는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 있다. 어쨌든 요 1이 2로 갔으니까 요 1이 2로 갔으니까 요 1은 어디로 가든 그거는 여기 영향을 주지는 않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F2는 1이고 F3은 4가 돼서 답은 5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거 그래프를 미리 그려봤어요. 저 fx는 x가 유리수일 때 꼭지점이 0,1인 아래로 블록한 이 이차함수 위를 따른대요. 근데 이걸 이 위에 지금 여기가 다 메꿔지는 게 아니라 x가 유리수일 때만이니까 이 중에서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부분은 지금 다 빵꾸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여기 유리수일 때만 이 이차함수 위에 있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제 채워지고 그 중간중간에 무리수 x가 무리수인 부분은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 그래프를 따는 게 아니라 x가 만약에 무리수면 요 아래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 거죠. x가 무리수인 거는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0,1이지만 위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를 따른다. 자, 그래서 x가 여기 무리수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메꿔지는 거죠. 자, 여기가 메꿔지고 대신에 유리수 부분은 뚫리고 여기는 뚫리고 무리수 부분, x가 무리수 부분은 이렇게 메꿔지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유리수 부분은 뚫리고 뭐 여기 유리수니까 뚫리고 무리수 부분은 메꿔지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gx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고 뭐 0,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네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자, 그런데 요 m이 지금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 m과 여기 m.
근데 이 H0이라는 거는 M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라는 뜻이죠. 그러면 M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H0이구나. 그러면 M자리에 0을 대입했어요. 그럼 GX는 1.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거랑 FX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서 하나 나오죠. 여기서 하나. 근데 이거는 요 파란 곡선 위에서랑 만날 거예요. 얘랑 만날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만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H1은 요거는 H0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M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여기 M자리가 1일 때, 즉 GX는 X 플러스 1일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H1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GX는 X 플러스 1, 이거는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요거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GX는 X 플러스 1,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와 여기 무리수, 요 그래프와의 교점은 일단 여기서 세 군데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x가 1일 때 1, x가 1일 때 1을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죠. 자, 1,2가 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 그래서 요 파란 곡선 위에도 있고 요 빨간 직선 위에도 있고 그래서 교점이 성립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란 곡선 위에 0,1, x가 0이라는 건 x가 유리수니까 파란 곡선 위에 0,1과 이 직선 위에 0,1 이래서 0,1 이렇게 해서 교점이 두 개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점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은 이 초록 곡선 위의 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빵꾸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x가 유리수기 때문에 x가 무리수인 지점만 지금 요렇게 메꿔지는 그런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직선과 이 곡선은 요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이 곡선은 여기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래서 교점은 두 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M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갔어요. 루트 2. 그러면 기울기는 1보다는 더 가파라질 테니까 자, 한 이 정도? 요렇게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자, 요거를 조금 옮겨볼까요? 요렇게. 자, 이 정도 옮겨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아니면은, 어, 자, 좀 구별이 안 가니까 요거는 지울까요? 요거는 이렇게 지워두고. 자, 얘가 다시 gx는 루트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얼핏 보기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제 세 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자, 요 곡선이랑 이 곡선의 교점은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루트 2x 플러스 1이 돼서 x는 루트 2가 돼요. 아,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루트 2구나. 루트 2를 넣었을 때 y 값은 3이 되죠. 자, 근데 이 루트 2라는 x 값은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곡선 위에는 빵꾸가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곡선은 만나지 않네요. 이 파란 애가 여기 빵꾸가 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0,1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위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만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곡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요거와 얘의 교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루트 2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는 무리수기 때문에 이 파란 곡선 위를 지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지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교점 생기고 여긴 교점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2개. 그래서 답은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미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데 x가 원소가 1, 2, 3, 4, 4개고 y는 원소가 8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는 무슨 뜻이에요? 이 fx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뜻이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조건 이외에도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럴 수는 없겠네요. 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 달라서. 그 다음에 F1은 1, 1은 1로 간다. 요렇게 보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텐데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자, 일단 요 X집합의 원소 하나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에서 원소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얘는 함수값이죠. 그러면 요 fx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요 원소가 여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이 원소가 여기 집합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값이 1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1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1이면 되는 거죠. 1이 이 이외에 어떤 이제 치역의 원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1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자, 1은 1을 포함한다. 1이 1에 속한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8이 돼야 되겠네요. 아, 그래서 A는 여기에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8이 돼야 된다. 아, 그래서 1이라는 함수값이 있으려면 8이라는 함수값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은 지금 함수값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2, 3, 4 중에 어떤 누구는 8의 화살을 반드시 줘야 돼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1이라는 함수 결과는 자, 1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이 1이 되려면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넣어서 8이 되는 8이 함수값을 가지는 그런 애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리로 얘가 2라는 함수값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2가 돼야 되죠. 자, 이만큼이 2가 되려면 FA가 7이 돼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2라는 함수값이 만약에 나온다면 7이라는 함수값도 화살을 받아야 된다. 2와 7은 지금 운명을 같이 하죠. 자, 똑같은 원리로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려면 얘가 3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6이라는 결과도 생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라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똑같은 원리로 이만큼이 4가 되려면 여기 5가 돼야 되죠. 아, 5라는 함수값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자, 1과 8은 화살을 동시에 둘 다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랑 7은 운명을 같이 해요. 2라는 애가 화살을 받으면 7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3과 6도 운명을 같이 해요. 만약에 3이 화살을 받으면 6도 화살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와 5도 운명을 같이 하죠. 4가 화살을 받으면 5도 화살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F 함수가 1대1 함수거든요. F 함수에 나머지 2, 3, 4를 화살을 보내볼게요. 자, 일단 8은 누구한테서든 어쨌든 화살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면 8한테 화살을 줄 사람
2, 3, 4 중에 하나 선택해서 8한테 화살을 주면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되는 세 가지 경우. 자, 8이 화살을 맞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어쨌든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는 8한테 화살을 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제 남은 원소 2개인데 남은 공역은 6개나 돼요. 자, 2가 만약에 1로 화살을 줬다면 얘는 결정권이 없어요. 얘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화살을 받으면 얘도 화살을 받아야 되는 같은 운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지금 커플이, 요 공역에서 커플이 2와 7이 커플이고, 3과 6이 커플이고, 4와 5가 커플인데, 자, 커플은 이렇게 세 커플 중에 한 커플만 선택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커플이 선택되면 2랑 3이, 자, 뭐 어떻게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치역이 될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죠. 이 커플을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곱하기 3 해서 이 셋 중에 한 커플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3이랑 6이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이랑 6이 선택되고 남은 정역의 원소는 2와 3이에요. 얘네들을 화살을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 명. 그래서 커플이 결정되는 순간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이렇게 가는 경우 또는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다. 그러면 이제 fx 함수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 곱하면 18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8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hx를 fx에 gx가 있는데 그거를 뭐 4분의 1을 곱하고 4분의 3을 곱하고 그래서 더해서 그래서 새로운 함수 hx가 완성됐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자, 기억부터 해석할게요. y는 fx와 y는 gx에 교점이 존재하면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교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 교점이라는 거는 이 점이 이 위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보면 베타는 f 알파 요것도 성립할 거고 베타는 베타는 G 알파 이것도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y는 hx도 그 교점을 지나냐? 자, 여기도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성립하냐? 요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y는 hx가 요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각각 x에 알파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이 결과가 베타가 되면 얘는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h 알파는 4분의 1 F 알파 더하기 4분의 3 G 알파. 그런데 F 알파가 베타라 그랬으니까 요 자리에 베타를 넣을게요. 또 G 알파도 베타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베타를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4분의 1 베타 플러스 4분의 3 베타가 되고 요거는 4분의 4 베타, 즉 베타가 되네요. 아, 그래서 결론은 H 알파는 베타다. 이게 성립하네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그 교점 알파, 베타를 넣어서 성립한다. 그러면 기억은 참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자, y는 fx와 y는 gx가 모두 원점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이래요. 그럼 원점 대칭은 x도 부호 바뀌어, y도 부호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y는 g 마이너스 x 얘가 성립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얘도 원점 대칭이냐, 즉 마이너스 y도 h-x가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h-x는 4분의 1 f-x 플러스 4분의 4
g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자, 이만큼은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얘도 마이너스 y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요거는 4분의 1 y 요렇게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y 요렇게 되죠. 아, 그래서 요것도 결론, h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다. 아, 그래서 y는 hx도 원점 대칭이구나. 자, 그럼 니은도 참이고 이제 디귿을 해볼게요. 자, fx,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대응인 함수 뭐가 있어요? 1차 함수죠. 실수 전체 영역에서 정의됐다면 1대1 대응이 1차 함수,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얘도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면 요거는 1차식, 얘도 1차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에 관한 1차식 두 개를 대입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x에 관한 1차식이 나와서, 아, 그러면 hx 함수도 1차 함수구나. 즉 hx도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자, 근데 얘가 둘 다 1대1 대응인데 hx는 1대1 대응, 즉 1차 함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게 발리를 항상 생각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3x의 1대1 대응 맞죠? 자, 그리고 gx를 마이너스 x, 요것도 1대1 대응 맞아요. 자, 1차 함수니까.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자리에 각각 쏙쏙 넣어 볼게요. 그러면 hx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x가 돼서, 아, 요건 0이 되네요. hx는 0이 되네요. 자, 요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죠. y는 0,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요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반리를 들어주면 요 둘은 1대1 대응 오케이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생기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 자, fx의 요 x가 유리수일 때 함수값은 루트 2가 나오고, 요 x가 무리수이면 함수값은 1이 나온대요. 자, 그리고 x가 유리수일 때 뭐 합성하면 1이다. 기억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x가 유리수래요. 그럼 fx, 요거는 뭐가 돼요? 얘는 루트 2가 되죠. 자, 그러면 fx, 요거는, 자, 이만큼이 루트 2가 되므로 요거는 f 루트 2와 같고, 요거는 다시 x 자리에 무리수가 들어갔죠. 그럼 x 자리에 무리수가 들어가면 그 함수값은 1이 된다. 아, 그래서 두 번 합성하는데 x에다가 유리수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이 되는구나.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을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라 그랬으니까 나는 나눠야 할 거예요. 자, x가 유리수일 경우랑 x가 무리수일 경우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 자, 요거는, 자, 그리고 fx, 요렇게. 자, x가 유리수거든요. 그러면 유리수를 넣었을 때 fx는 루트 2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f의 루트 2x 요렇게 돼요. 자, 근데 요 x가 지금 유리수라 그랬거든요. 유리수에다가 루트 1을 곱하면 걔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요거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1이 될 수도 있고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x가 유리수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0이라는 유리수가 들어오면, 0이라는 유리수, x가 0 유리수 맞죠? 그러면 얘는 f0이 돼서, 그러면 이거는 0은 또 유리수가 되니까 루트 2라는 답이 나와요. 자, 근데 요 유리수에다가 1이라는 유리수를 대입하면 요거는
f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f 루트 2는 다시 무리수기 때문에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x가 유리수일 때 이런 두 가지 함수값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1이다 그랬으니까 루트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x가 0일 때 이런 반례를 들어주면 요거는 항상 참은이라고는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답이 뭐 니은은 틀렸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뭐 요거까지 해볼게요. x가 무리수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무리수를 넣었어요. 그럼 fx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다시 fx 곱하기 1, fx가 되고 이 x가 무리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리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1이죠. 이때는 뭐 다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fx1과 x2가 다르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요게 루트 2고 요게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x1과 x2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는 얘가 1이면 얘가 루트 2다 이런 말이죠. 각각의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는 요 x1과 x2가 서로 얘가 유리수면 얘가 무리수고 얘가 무리수면 얘가 유리수고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디귿도 한번 나눠볼게요. x1이 자, fx1과 fx2가 다르대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x1이 유리수고 x2가 무리수인 경우 있고 자, 또 두 번째 x1이 무리수고 x2가 유리수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야 함수값이 각각 다르겠죠. 자, 이렇다면 x1 플러스 x2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f의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것도 fx1 플러스 x2는 이런 경우는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은 뜻일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도대체 유리수냐 무리수냐? 유리수에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죠. 자, 이렇듯 얘는 f 무리수가 되고 그럼 무리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1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1차 함수. 지금 fx는 몇 차 함수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gx는 1차 함수래요. 자, 요런 힌트가 나와 있고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근데 가부터 해석을 할게요. 가는 내가 이만큼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요게 t가 되고 얘가 t가 되죠. 자, 그러면 ft는 4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래서 fx식이 완성이 되네요. t 자리에 나는 x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fx는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함수 fx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요 fx와 gx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특별히 성립한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g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차 함수라는 힌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gx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부터 하면 fx 덩어리 전체 이 덩어리 전체를 gx의 x자리에 넣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a에 x자리 플러스 b 그런데 이 x자리에 fx가 들어간다.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우변. 우변은 gx 덩어리 전체를 그러니까 이 덩어리 전체를 fx에 대입한다. 자, 이 덩어리 전체를 fx의 x자리에 이렇게 쏙쏙 대입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fx 4의 x자리 제곱 마이너스 x자리 마이너스 1. 이 x자리에 gx가 들어와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그 다음에 좌변, 우변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에 x제곱의 개수 4a예요. 여기서는 a제곱이죠.
거기에 4가 곱해지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얘는 4a인데 이쪽에는 4a 제곱이다. 자, 그래서 a제곱은 a다. 즉 a는 1이다. 요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차 개수를 비교를 할게요. 1차는 자, 이쪽에서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마이너스 a는 근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거는 우변은 여기서 1차는 2ab 거기에 4가 곱해진 거예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a죠. 자, 그래서 자, a가 또 1이니까 요거는 8b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8b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식에서 b는 0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마지막 상수항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은 b제곱이에요. 4가 곱해졌으니까 4b제곱에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4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근데 a가 1, b가 0 지금 다 나왔거든요. 한번 넣어서 검토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맞는지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맞네요. 자, 그래서 a, b 값이 나왔으니까 이 gx 함수는 x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구하는 결론은 요거예요. F5는 여기 자리에 5를 대입한다. 자, 그래서 F5는 25 곱하기 4, 100이죠. 100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G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죠. 그럼 더하기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0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99. 11번 a에서 a로의 함수 f래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0, 1이고 또 a가 마이너스 1, 0, 1인데 요렇게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0은 0인 함수 그랬거든요. 자, F0은요, 0이 0으로 간대요. 그리고 요거는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요건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살을 보낼게요.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자, 그리고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그래서 그런 함수는 총 3 곱하기 3, 9가지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스트 시켜서 니은 함수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자, 얘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f-1은 f1이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 이 말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이 같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f1은 f-이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f0은 f0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함수거든요. 함수인 요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세 가지예요. 그리고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했잖아요. 그럼 얘는 결정권이 없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로 가면 얘는 결정권이 없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리고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마이너스 1이 간 데만 갈 수 있고 또 0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거는 또 무슨 뜻이죠? 얘는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간다. 요거는 F 합성 F는 I다. 요거 다 같은 뜻이죠. 자, 요거 같은 뜻인 거 나온 김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 합성 F의 X는 X다. F 합성 F의 X는
fx다. 얘가 다 같은 뜻이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f가 f 역함수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 함수는 1차 함수인 경우에 y는 x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유리함수까지 간다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분수함수,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수로 간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거는 실수 전체 영역에선 이런 1참수가 만들어지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모두 다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또는 크로스해서 가거나 요렇게 되죠. 자, 요런 것도 이제 여러 번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해서 가는데, 어쨌든 크로스가 한 커플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얘면 이렇게 크로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얘면 나머지 두 개 크로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있고, 크로스해서 가는 경우 세 가지 있죠. 그 크로스해서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12번. 자, 요거 지금 4개의 함수가 나왔거든요. 자, 어떻게 4개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4개 함수가 각각 F1 또는 F2와 일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 근데 F1과 F2는 두 개가 다 또 1차 함수라 했어요. 자, 요거 또 챙겨두고 얘가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죠. 자, 요거 또는 얘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F1 합성 F2. 자, 이게 차근차근 할게요. 여기가 1, 1이었고 여기가 1, 2였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고 또 F2, F1 얘도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F2 서클 F2가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 요거를 만족한다. 뭐 이랬을 때 순서상 요거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두 번 합성해서 F1이 된다는 거는 자, 이런 뜻이죠. F1 자, F1 에 x를 넣어서 F1x가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만큼을 k라고 치환을 하면 F1에 k를 넣어서 k가 나왔다. 아, 그러면 얘는 F1이 항등함수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론이 F1 x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뭐 요렇게 되는 거는 요거는 일단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되는 경우는 자, F1 합성 F2 거기에 X를 대입하면 F1 X가 나온다. 자, 이 뜻은 F1의 F2 X는 F1 X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으면 이제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F2X가 된다. 아,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F2X가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자, 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F2X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요거를 K라고 치환하면 F1K는 K다. 아, 그래서 요런 경우는 F1X가 X구나. F1이 항등함수구나. 자, 똑같은 원리로 요거는 뭐가 되죠? 자, F2, F1 거기에 X를 넣은 게 F1, X다. 요거를 치환을 하면 F2
x가 x다. f2 x가 x다.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f1x가 x다. 이런 뜻이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f2x가 x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f2x가 x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넣어서 뭐 그걸 두 번 합성한 게 요건데, 얘와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차함수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일단은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f1x가 x인 경우에는, 자, 요렇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할 거예요. 요렇게 성립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F1x가 x가 아닌 경우에는 요게 성립해야 되죠. 아, 그러면 요거를 성립하게끔 F2x를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뭐, 그리고 또 F2x가 x인 경우는 요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요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아, 그러면 F2x가 x고 F1x가 x가 아닐 경우에는 얘를 만족시키는 뭐, 그런 F1x 함수식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F1x도 x고 F2x도 x가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겠네요. 첫 번째, f1x가 x, 그리고 f2x도 x, 둘 다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도 x, 얘도 x, 얘도 x, 다 x 성립하죠. 얘 둘 다 성립하고 다 성립하죠, 지금. 자, 다 성립할 거예요. 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 성립한다. 그다음 두 번째, f1x는 x인데, f2x는 x가 아닌 경우, 즉, 하지만 1차 함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1x가 이번에는 얘가 항등함수가 아니고 f2x만 항등함수인 경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둘 다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항등함수가 돼야지 요렇게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테니까 둘 다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는 요거는 나오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해볼게요. 요렇게 될 때는 얘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f1x가 x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얘가 되겠다. 얘는 얘가 되겠다. 요거는 요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요게 아니니까 요쪽으로 가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성립시키는 f2x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f 합성 아이고 f2 합성 f2 거기 x를 넣어서 f1x 요거를 만족하는 f2x를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ax 플러스 b예요. 그거를 다시 f2 자리에 넣는 거죠. 그게 x가 돼야 성립해요. 자, 그럼 얘를 좌변, 우변 개수 비교를 하면 a제곱은 1이고 ab 더하기 b는 0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a제곱이 1이라는 거는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a가 1일 때 여기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2b가 0이 되죠. 2b가 0이 되려면 b가 0이 돼요. 자, 요런 관계식이 되려면 f2x가 x. 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첫 번째 경우에서 했잖아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 f2x가 상등함수가 아닌 경우로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은 0이다. 성립하거든요. 그렇다고 B값이 지금 여기서 구해지지는 않아요. 그럼 B값은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왔죠? F2 원이다. 자, 그러면 일단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F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인데 F2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예요. 그게 1이라는 거죠. 그럼 b 값이 2가 되네요. 아,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런 F2x가 완성이 되면 얘는 항등함수고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어도 요 네 식이 다 성립하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니까 얘는 항등함수고 얘는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 그러면 뭐 위에가 f2x가 항등함수면은 요거 요렇게 식을 따르면 되죠. 그럼 얘는 요거는 항등함수가 아니니까 요 식을 못 따라요. 이렇게 해서도 성립하게 되는 그런 f1x를 완성시켜주면 될 거예요. 근데 식의 구조는 요거를 풀이하는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이 f1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그때 f2x는 x가 된다. 자 그래서 총 몇 쌍이 나와요? 세 쌍이 나오죠. 그 세 쌍을 이제 답을 구해보면 f1이 x일 때 F2가 X일 때 이렇게 한 쌍, F1X가 X일 때, 또 F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때, 또 F1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때, F2X가 X일 때 이렇게 해서 세 쌍이 나오죠. 13번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세 번 합성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최종 치역이 1, 2, 4가 최종 치역이 돼야 된대요. 1, 2, 4가 최종 치역이 돼야 된대요. 자, 그리고 F3이 2래요. 그러면 3은 2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4래요. 4는 4로 간다. 요렇게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F1과 F2만 화살을 보내면 되는데 어쨌든 최종 치역이 1, 2, 4가 돼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1이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한테 가야 돼요. 1이 1한테 가거나 2가 1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1도 최종 치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볼게요. 를 복사를 하고 자 이번에는 1이 1로 가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1이 1로 가는 경우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 1을 넣어서 띠리리리 1로 가죠. 자 그다음에 3을 넣어서 2로 가서 2를 넣어서 자 이게 4를 넣어서 4로 간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이 3을 넣어서 2로 갔어요. 2를 넣어서 지금 2를 넣어서 1이나 2나 3이나 4나 지금 F가 1대1 함수다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2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자 2가 1로 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1은 1로 가고 4는 4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1로 가요. 자 그리고 자 2는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요. 그럼 최종 치역이 1과 4밖에 안 나와요. 그쵸? 1, 2, 3, 4를 대입했을 때 최종 치역이 1과 4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2는 4로 갈 수 없겠죠. 2는 1로 갈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 이번엔 2가 2로 가볼게요. 2가 2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그 2는 2로 가고 2는 2로 가고 2가 2로 갔어요. 그 다음에 3은 2로 가고 2는 2로 가고 2는 2로 가고 2는 2로 갔어요. 4는 4로 가고 4는 4로 갔어요. 아 이런 경우가 되네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갈 때 지금 최종 치역이 1, 2, 4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F1은 1이고 F2는 2다. 이런 한 가지 경우 자, 그 다음에 F2가 F2가 3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보면 자, 일단 1은 넣어서 1로 가고 2는 넣어서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네요. 최종 치역이 2를 넣어서 3이라는 치역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안 되면
자, 마지막 얘가 4로 가는 거, 2가 4로 가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자, 최종 1을 넣어서 1이 나오고 2를 넣어서 4가 나오고 4를 넣어서 4가 나오고 4를 넣어서 4가 나오고 3을 넣어서 2가 나오고 2를 넣어서 4가 나오고 4를 넣어서 4가 나오고 4를 넣어서 4가 나오고 최종 지역이 1, 4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자, 그러면 F1이 1로 가는 경우는 F2가 2로 가는 경우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 그러면 이번에는 F2가 1로 가는 경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로 가야 된다 했는데 1이 1로 가는 경우를 지금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1로 가는 경우를 해볼게요. 2가 1로 가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F2가 1로 가면 F1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F1도 1로 가야 이렇게 가는 경우를 해볼게요. 그러면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최종 치역은 1이에요. 2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최종 치역은 1이에요.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최종 치역은 1이에요. 4는 뜨르륵 4로 간다. 최종 치역이 1과 4가 돼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F1을 이번엔 자, 이제 2로 가볼게요. F1이 2로 이렇게 간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을 넣어서 2가 되고 2를 넣어서 1을 내고 1을 넣어서 2가 되고 2가 나오네요. 2를 넣어서 1이 나오고 1을 넣어서 2가 나오고 2를 넣어서 1을 넣어서 1이 나오네요. 3을 넣어서 2가 나오고 2를 넣어서 1을 나오고 1을 넣어서 2가 나오고 2가 나오네요. 4를 넣어서 4, 4, 4, 4, 4, 4, 4. 이렇게 되면 최종 지역이 1, 2, 4가 돼서 요건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경우 F1은 2가 된다. 자, 이런 케이스도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1을 이제 3으로 가볼게요. 1이 3으로. 1이 요렇게 3으로 간다. 1이 3으로 간다. 요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다. 자, 1을 넣었을 때 최종 치역이 1이에요. 2를 넣으면 1이 가고 1이 3이 되고 3이 2가 되고 2가 나왔어요. 3을 넣으면 3이 2가 되고 2가 1로 되고 1은 3이 3이라는 지역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는 또 없겠네요. 자,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마지막 1이 4로 가는 경우 해볼게요. 1이 4로 가는 경우. 자, 그러면 1은 4로 가고 4는 4로 가고 4는 4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4로 가고 4는 4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4로 가고 4는 4로 이렇게 되면 최종 지역이 1밖에 안 나오네요. 4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럴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경우는 이런 쌍 또는 이런 쌍. 어쨌든 두 함수값의 합은 1 더하기 2 해서 3이 되거나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거나 어쨌든 답은 3이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1, 2, 4가 최종 치역이 되려면 1이나 2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1이 1로 가는 경우를 먼저 고정시켰어요. 1이 1로 가는 경우를 고정시킨 다음에 2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로 가거나 4로 가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해서 나머지 세 가지는 지금 다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한 커플만 된다. 이번에는 2가 1로 가는 경우를 요거를 고정시켜서 그러면 1이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근데 그것도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모순이 생겨서 이 경우만 성립했죠. 그 다음에 14번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세 집합이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1번부터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A 집합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집합이잖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뜻이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은 이 A라는 조건이면 B라는 조건이다. 얘가 참이 되는 명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명제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A 진리집합은
fx는 x다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fx는 x다. 이게 참이냐? 이게 참이면, 얘가 참이면 이 부분집합의 관계도 얘가 성립을 할 거예요. 자, 참인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이면 이거는 만족하는데 이거를 만족한다면 얘도 만족하냐? 요거를 밝히면 되는 거죠. 얘가 만족되면 자, 이 부분을 x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fx는 x다. fx가 x이면 fx가 x다. 요거는 참이죠. 자, 얘가 참이므로 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오케이. 그다음에 기억이 아니라 1번. 2번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면 C가 뭐예요? fx는 fx다. 이거를 만족하냐? 그러면 일단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요 자리에 x 넣어도 괜찮은 거죠? 얘가 x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x는 x다가 되네요. 그래서 fx가 fx다. 요거는 성립하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B가 뭐예요? fx가 x이면 C가 뭐예요? fx는 fx이다. 요게 성립하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성립하면 일단은 이만큼을 x라고 하자. 요런 거죠. 자, 그러면 x가 fx냐? 자, 요거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일단은 역은 참이에요. 역은 참이에요. 요거 역은 참이라고는 밝혔잖아요. 자, 근데 이쪽 방향은 항상 참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얘가 x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항상 x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면 4번은 비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거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집합이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 그러면 fx는 x 요것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fx는 fx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fx가 x냐 이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대요. 얘가 x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fx다. x가 fx면 x가 fx다. 그래서 요것도 참이 되네요. 자, 4번도 맞고. 근데 5번은 자, 5번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내가 요거와 요거가 성립한다는 거를 밝혔잖아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C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B와 C가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서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대요. 근데 동시에 A가 B에도 부분집합이고 C에도 부분집합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지금 만족하는 거고 이것까지 만족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A와 B의 합집합? A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A와 B의 합집합이면 B집합이죠. 그 B집합을 C가 B집합에 다 들어가 있다. C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거까지 성립을 해야, 요거 4번도 해야겠네요, 4번. B와 C의 교집합은 뭐예요? 요게. 이만큼이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얘가 A 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A가 이 전체 다 메꿔지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1, 2, 4에 의해서 A, B, C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A, B의 합집합. 그럼 이제 B집합이죠. 요 B집합이 C집합을 다 포함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집합은 요렇게 쪼그라들어서 C집합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A랑 C랑 같냐? 결론이 A랑 C랑 같네요. 그래서 5번도 참.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15번. 얘는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f와 gx를 그려주고 g 서클 f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와 합성함수를 나타내고 gx를 거꾸로 유추하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0과 최종 요 합성함수는 요 정의역이 여기 정의역에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정의역이 0과 1 영역, 1과 2 영역, 2와 3 영역에서 각각 달라지니까 0과 1 영역에서는 fx 함수를 거치면서 0과 1 영역에서는 0부터 1, 0부터 1 이런 함수 결과가 나오죠. 자, 그리고 1과 2 영역에서는 1이라는 함수 결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2부터 3까지 구간에서는 1에서 2, 1에서 2 이런 함수 결과가 나오죠. 자, 그게 다시 정의역이 돼서 gx 함수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최종 0에서 1을 넣어서 두 개를 거쳐서 최종 치역이 0에서 1에서는 최종 치역이 0에서 2 이렇게 되잖아요. 0에서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1에서 2를 두 번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거쳐서 1에서 2에서는 2라는 함수값이 나오네요. 2. 그 다음에 2에서 3에서는 두 번 거쳐서 2에서 3 구간에서는 2에서 0 이런 함수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gx 함수 벌써 완성이 됐네요. 0에서 1 구간에서는 0에서 2 이렇게 올라간대요. 0에서 2 이렇게 올라간대요. 자, 그리고 1에서는 1에서는 2 맞죠? 그 다음에 1에서 2로 변할 때는 2에서 0으로 떨어진다. 2에서 0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네요. 아, 그리고 이 gx 함수가 0에서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요. 0에서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됐네요. 그런 함수 y는 gx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G에 뭐를 넣어서 2분의 1이 되냐 이런 구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G에 뭐를 넣어서 2분의 1이 되냐 그러면 함수값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가 1이니까 함수값 2분의 1은 여기에 있겠고 그러면 x에다가 요값 이렇게 두 개를 넣었을 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2에서 알파를 뺀 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간격이 알파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구할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 함수 결과가 1이 나왔을 때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함수의 결과가 그거의 절반이 나오면 여기는 4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안의 값은 4분의 1이거나 또는 4분의 7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사실 뭐예요? gx죠, gx. 그럼 gx가 4분의 1이 되거나 gx가 4분의 7이 되거나. 그래서 gx가 4분의 1이 될 때의 x값, 또 gx가 4분의 7이 될 때의 x값, 요렇게 구해줘야 돼요. 자, gx가 4분의 1이 될 때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때의 x값, 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이 될 때, 그때 x값, 여기가 될 거예요.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gx가 4분의 7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4분의 7이 될 때의, 여기 두 점이 나오고, 그때 x값을 감마, 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알파와 베타고, 여기 감마, 델타라고 하면, 어차피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누기 2에서 가운데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죠. 똑같은 원리로 감마 플러스 델타도 나누기 2 하면 1이 돼요. 자, 왜냐하면 요점과 요점은 여기에 대칭이니까 요점과 요점도 여기에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2가 돼서 4개의 근의 합은 4가 되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뾰족을 두 번 합성하면 뾰족이 되죠. V를 두 번 합성하면 VV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합성함수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V 하나, V 두 개, 요런 식이 돼서 얘가 G, G, X, Y는 이렇게 되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2분의 1이래요. 2분의 1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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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나오네요. 4개가. 마찬가지로 요거를 알파, 얘를 베타, 여기를 감마, 델타라고 하면 답은 4로 이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조금 그래프를 구별을 해봤어요. 요렇게 폭이 조금 넓은 게 y는 gx 그래프고, 폭이 좁은 게 y는 fx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g에 뭐를 넣어서 0이 된다? 지금 일단은 큰 구조는 그런 구조잖아요. gx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인데, 0이라는 함수값은 여기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오죠.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x값이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 안에는 사실은 fx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fx가 알파가 될 때 x값 또는 fx가 베타가 될 때 x값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fx가 알파가 될 때 x값 이게 최종근이에요. 그 다음에 fx가 베타가 될 때 x값 얘가 최종근이죠. 자, 근데 알파라는 거는 지금 x값이 아니라 함수 결과예요. 함수 결과. 그러면 y는 x를 대강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여기가 알파, 알파겠죠. 그러면 y는 알파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y는 알파랑 y는 fx의 교점, 일단 교점이 없죠.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여기 베타, 베타 요점이 베타, 베타예요.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될 거고 y는 베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y는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면 fx와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네요. 아, 실근의 개수만 어차피 물어봤으니까 여기 두 개. 그래서 최종 답은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17번 fx 함수가 x가 0보다 어떠냐에 따라 뭐 달라지는데 자, fx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 원점 y. 그리고 둘 다 x에 0을 대입했을 때 6, 0을 대입했을 때 6. 그러면 여기 6이 이렇게 있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지금 a가 뭔지도 안 나와 있어서 축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점은 지나야 돼요.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합성함수, 이 gx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0이에요. 뭐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는, 자, 이 fx 덩어리 전체를 gx에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fx가 들어가요. 여기 fx가 들어가면, g의 fx, 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fx 플러스 10이 돼요.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도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예요. 그거 전체를 x축 방향으로, 아니,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한 거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fx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6은 16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합성함수의 치역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자 요게 10만큼 올렸어요. 10만큼 올리면 얘 6이 자 요점이 돼서 자 16이 돼요. 0,16이 돼요.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최종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야 얘가 두 번 합성한 거 y는 g 서클 f x 요 함수가 이렇게 돼야 최종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얘의 출처는 뭐였어요? 파란 그래프였어요. 그럼 파란 그래프는 요렇게 됐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y좌표가 0이라면 얘의 y좌표는 몇이었겠어요? 마이너스 10이었겠죠. 10만큼 다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다. 꼭지점의 x좌표는 자, fx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인데 그런데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럼 a제곱이 16이 돼서 a가 4이거나 마이너스 4인데 자, 요게 지금 자, 요거는 뭘로 결정하냐면 축이 지금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만약에 축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최종 a 값은 4가 되네요. 다음에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차함수가 자, fx는 이차함수예요. 방정식 f 합성 f가 3.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일단 2차 항의 개수는 음수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거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 이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 뭐 이런 뜻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뜻은 심화를 할 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뜻은 뭐죠? 축이 x는 2인 함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가 2가 있어요. x2에서 x가 2에서 x만큼 더했어요. 그러면 요점의 x좌표는 2 플러스 x가 되고 여기서 x만큼 뺐어요. x만큼 뺐어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2에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여기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이다. 뭐 여기 뭐 얘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축이 얘와 얘의 가운데다. 그래서 축이 2다. 그럼 축이 2라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fx를 자, 최고차 계수는 몰라요. 하지만 걔는 음수래요. 꼭지점이 2,3이니까 요런 식으로 자, 구해줄 수 있고 자, 그리고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y축, x축 원점이고 꼭지점이 2,3이고 이렇게 되고 얘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인데 사실은 y절편도 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자, 얘가 y는 fx다. 근데 문제에서 f 합성 f의 x가 3이 되는 x 그 근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뭐시기라고 해볼게요. f 뭐가 3이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함수값이 3이 나오려면 2가 들어가야 되죠. 2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동그라미 자리에는 사실 fx가 있었으니까 아 fx는 2가 되는 x값이 최종 실근이구나. 그러면 y는 fx와 y는 이 그래프의 교점은 두 개가 나오고 그때 x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알파 베타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이제 4가 돼야 되죠. 알파 베타 나누기 2가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4가 된다.
요게 축이니까, 그쵸?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가 2죠? 답은 4. 그다음에 19번.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곱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요 식을 구하기 위해서 x의 범위를 일단 나눠야겠네요. 자,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 fx는 자, 얘가 되는 거죠. 그거를 gx에 대입한 게 이 합성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전체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gx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거든요. gx 전체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 gx 전체를 이쪽에다 대입할지 여기다 대입할지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gx 전체가 3보다 크거나 같냐, 3보다 작냐에 따라서 여기다 넣냐, 여기다 넣냐가 결정이 되니까 자, gx가 이거거든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를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x제곱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즉 x가 뿔마 6을 경계로 바꿨죠. 자, 이러면서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죠. 마이너스 6도 6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루트 6보다 크다면 이 전체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돼서 여기에 쏙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고 마이너스 2에 x자리 플러스 3. 근데 그 x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근데 그 전체가 15다. 이런 식이 돼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2차가 4, 2차의 개수가 4가 나오죠. 여기서 2차의 개수는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6x 제곱이 되고 자 여기서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 다음에 1차가 없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2x. 상수항은 여기서 9,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6에서 3을 더해서 9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껴서 마이너스 9가 되죠. 15가 넘으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모든 항을 6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즉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네요. 자, 근데 그거는 이런 범위에서 이런 해니까 요 범위를 지금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자, 요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6이 있고 여기가 루트 6이 있고 그다음에 3은 루트 9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러니까 즉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자,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죠.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근이니까 3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가 요 g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지금 했었어요. 이 gx가 3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이 6보다 작은 거가 돼서 그때의 x는 마이너스 루트 6과 x가 루트 6 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자, 얘와 얘 사이에 있으면서 그리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없죠. 이 구간은 지금 이런 식은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x가 0이 아니에요. 3이죠. x가 3보다 작고 그리고 또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x가 루트 6보다 큰 구간. 자, 이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6, 여기 바깥쪽
이면서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해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구간에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x가 3보다 작아요. x가 3보다 작으니까 fx는 3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3이 들어가면 주에 3을 대입하면 9-3이 돼서 6이 되죠. 6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g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이 6보다 크거나 같아서 요런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에 x자리 플러스 3. 근데 그 x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상수하니까 다 저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럼 요렇게는 6에 3이 더해졌어요. 9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거기 6이 더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돼서 18 요렇게 되네요. 자, 그럼 x제곱이 9가 돼서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구간에서 구하기로 했어요? 어느 구간에서? 자, 이러면서 x가 3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 영역에서 지금 해를 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3은 지금 여기 빵꾸가 나서 3은 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해가 하나 생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x가 3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루트 6과 x가 루트 6 사이 요런 경우예요. 자, 이것도 이런 영역에서 공통 부분이 있나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서 x가 3보다 요 공통 영역은 존재하네요. 그럼 이런 영역에서 지금 해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x가 3보다 작다 했으니까 fx는 3이에요. 3 이렇게 되고 그 3을 gx에 대입을 하면 9-3 해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gx가 이번에는 3보다 작은 경우 해볼게요. 그러면 x가 이런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gx가 3보다 작으면 얘가 요로 들어가서 3이 나오네요. 자, 그거는 15다. 요거는 성립하지 않네요. 자, 이런 구간의 x는 이제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최종 x 값은 여기서 3과 마이너스 3, 그 두 개를 곱하면 답은 2번.